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김영선 후보의 부정취업 청탁 의혹, KT는 국민의힘의 취업 청탁소입니까?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2012년 KT 부정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KT 부정채용 사건 판결문 증거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용 응시자였던 김 모 씨 옆에는 김영선 의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 모 씨는 사선 국회의원 출신 중진 정치인이었던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이라고 합니다. 김 모 씨는 서류 전형, 인성 직무 역량 검사에서 불합격하고도 합격으로 조작되어 최종 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김영선 후보의 부정채용 청탁이 사실이라면 KT에서 취업하기를 꿈꿨던 누군가는 합격의 권리를 부정하게 뺏겼습니다. 역시나 김영선 후보는 부정채용 청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료를 앞에 두고도 취업 비리를 부정하는 모습은 김은혜 후보와 똑같습니다. KT는 국민의힘의 취업 청탁소입니까? 김성태, 김은혜, 김영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취업 비리 카르텔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국민의힘의 채용 비리자 공천 배제 원칙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은 청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께 사죄하고 취업비리 후보 공천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핵관에 의해 시작부터 무너진 책임 총리제, 국민 기망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 반대 입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책임 총리제가 시작부터 윤핵관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대표의 공개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 총리제는 허울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는 총리 권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책임 총리제로 극복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바람이고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친위 세력을 동원해 책임 총리제의 약속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면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 총리를 앞세우고 소통령 한동훈과 특수통 검사라인 윤핵관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연령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계기로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년의 변경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일부 깎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강행 규정인 고령자 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던 일본의 간행을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업무량을 줄이지도 않으면서 오직 고령자 임금만 깎았습니다. 더욱이 이명박근혜 정부는 청년 채용을 이유로 온갖 다양한 임금 피크제를 확산시켰지만 정작 청년 고용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령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경제계도 노사 상생, 세대 상생의 임금 제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제계가 판결에 불복해 고령자 고용법 개정 시도 등 고용 불안을 자극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여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최저임금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으려면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직업소개서 등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은 물론 사회보험료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제도 반영은 안 됐지만 그 수요가 많은 가사서비스 이용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에도 다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에 합당한 노동 조건과 처우를 보장하는 일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